아스톤 빌라와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난 후 챔피언스리그 진출 희망을 간직하고 있는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상대인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절대 지면 안 된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트넘 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는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맨시티 파괴자로 불리는 손흥민은 세계적인 명장 펩 과르디올라로 하여금 골머리를 앓게 했다. 특히 최근 이적설이 돌고 있는 손흥민과 이적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팀인 맨체스터 시티와의 대결은 유럽 축구 팬들을 열광시켰다. 예상대로 맨체스터 시티는 강했지만 토트넘도 최선을 다했다. 특히 벌리전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손흥민은 맨체스터 시티 수비를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BBC 스포츠의 코멘트는 이러한 활약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했다. 추가 소식이 있으면 즉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토트넘은 현재 19승 6무 11패로 리그 5위에 올라 있으며 63점을 기록하고 있다. 시즌이 2경기밖에 남지 않았을 때 이 정도 성적을 낼 것이라고 예상한 팬은 많지 않았다.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아시안컵에 참가할 뿐만 아니라 팀의 주요 수비수들이 연이어 부상을 당하고 있다. 또한 시즌 초반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제임스 매디슨은 창의적인 플레이를 완전히 잃어버려 2024년 유로 대표팀 선발에 큰 의문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데얀 쿨루셉스키와 브레넌 존슨뿐만 아니라 겨울에 임대된 티모 베르너까지도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이며 손흥민이 완벽하게 준비한 패스를 활용하지 못했으며 최소 11번의 큰 기회를 창출했다. 팬들은 선수들이 아무리 좋은 찬스를 제공받아도 골을 넣지 못한다며 비판했다. 이전에 4위를 다투는 에스턴 빌라가 리버풀과 비긴 뒤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유일한 기회는 남은 2경기에서 이겨야 하고 에스턴 빌라가 마지막 경기에서 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토트넘은 맨체스터 시티를 이겨야만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얻을 수 있다. 이번 경기의 상대는 다름 아닌 리그 최강 맨체스터 시티다. 맨체스터 시티는 연속 21경기 무패 7연승 포함 외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아스널을 제치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맨시티는 3연속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이번 시즌 4연속 우승을 노리고 있다. 알렉스 퍼거슨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3회 연속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지만 맨시티는 이 기록을 깨고자 한다. 토트넘은 선수단의 전력에서 맨시티에 비해 열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이 손흥민의 존재만으로 기적을 기대하고 있다. 신축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는 개장 이래 맨시티에게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2019년 시즌 이후 이곳에서 열린 4번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손흥민은 6골을 넣었으며 맨시티를 상대로 총 18경기에서 8골 4도움을 기록하며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벌리와의 경기에서 왼쪽 윙 포워드로 뛰며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후 이번 경기에서도 높은 기량을 유지할 경우 이번 시즌 10골 10도움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팬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발 라인업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는 라이언 세세뇽을 왼쪽 수비수로 배치하고 손흥민과 브레넌 존슨을 공격수로 기용하는 등 대담한 선택을 했다. 경기는 매우 치열하게 시작되었다.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손흥민의 인상적인 플레이였다. 그와 브레넌 존슨은 양쪽 측면에서 공간을 확장시키면서 파페 마타르사로와 메디슨은 가상의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며 공격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번 시즌 처음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큰 전술적 변화를 주었고 토트넘은 더 이상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맨체스터 시티와 대등하게 경기를 펼쳤으며 특히 첫 25분 동안 토트넘은 70%의 볼 점유율로 맨시티의 평소 게임을 펼치지 못하게 했다. 양 팀은 치열한 전술 싸움을 벌였고 중원에서의 격렬한 몸싸움이 경기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었다. 일부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공격적이고 모험적인 스타일을 맨시티에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실제로 토트넘은 경기 시작부터 강한 압박을 가했고 이는 그들이 경기를 균형 있게 만들고 위험한 기회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첫 번째 반에서 25분에 토트넘은 우세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그들이 단지 경쟁자만이 아니라 맨시티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토트넘의 인상적인 플레이는 첫 번째 반과 두 번째 반 내내 계속되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손흥민이 맨시티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슈팅을 날렸지만 불행하게도 골키퍼에게 막혔고 토트넘은 득점을 하지 못했다.
손흥민의 뛰어난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 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그의 속도와 능력에 사로잡혀 경기 내내 쓰러져 걱정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페드로 포로의 중대한 실수로 토트넘은 페널티킥을 허용하고 말았고, 에를링 홀란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스코어를 2-0으로 만들었다. 결국 토트넘은 이 경기에서 패배하였다. 이 패배는 토트넘에게 올 시즌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희망했던 시즌이었지만 시즌 말미에 붕괴로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지난 시즌보다 나은 성적은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계약 연장 협상에서 손흥민과의 실패와 강팀을 상대로 킬러로 불리는 선수들의 지속적인 변동이 토트넘의 다음 시즌에 개선해야 할 점을 드러냈다. 경기 후 ESPN의 해설자들은 손흥민의 탁월한 경기력을 강조했지만 맨체스터 시티의 전반적인 힘은 여전히 강력하다고 평가했다. 손흥민 주변의 플레이어들과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 간의 기량 차이는 경기 후 분석에서 명확하게 나타났고, 이는 맨체스터 시티가 프리미어리그 타이틀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희망을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초기 부상과 예측 불가능한 징계에도 불구하고 맨체스터 시티의 점수 축적 과정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이 챔피언십 우승의 결정적인 요소임을 보여주었다. 맨체스터 시티는 연속적인 도전을 극복하고 순위표에서 선두를 유지하면서 토트넘은 수비수들의 느린 반응으로 팀 구성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는 손흥민에게 추가적인 수비 부담을 지우게 했다. 이로 인해 그는 시즌 초반에 보여준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다. 한편 스카이 스포츠의 경기 후 분석에서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손흥민을 집중적으로 마크하는 전략을 사용했다는 점이 특히 주목되었다. 이는 맨체스터 시티의 수비수들이 손흥민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그를 견제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전략은 손흥민이 상대에게 가하는 위협을 높이 평가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기 내내 그의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특별히 조정된 것이었다. 이러한 전술적 접근은 맨체스터 시티가 프리미어리그 타이틀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희망을 계속 유지하게 해주었고, 케빈 데 브라위너의 부상과 예상치 못한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강력한 모습을 유지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